안녕하세요. 혼일역사입니다. 드디어 최초로 제 메일로 구독자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 여성분께서 갱년기 열증상이 있어서 지인 소개로 시중에서 광고, 판매되고 있는 화땡땡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게 됐는데 몇 달간 복용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었다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냐는 내용의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인이 소개해준 약이 나한테 효과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Why? 몸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열증상에 대해 최대한 쉽게 들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붙들어주세요. 갱년기 열, 그것은 진짜 열인가 가짜 열인가? 시작부터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일까 싶으시죠? 그러면 주변에 갱년기 때문에, 특히 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봐보시죠. 하루 종일 계속 더워하는지, 특정 시간대, 특히 밤중에 유독 더워하진 않는지, 몸이 전체적으로 다 덥다고 하는지, 아니면 손, 발이나 배는 찬데 가슴 위쪽으로만 덥다고 하진 않는지, 몇 분 정도만 살펴보다 보면 같은 갱년기 열이지만 열의 양상이 저마다 다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열들은 왜 생겨날까요? 열이니까 해열제 먹으면 나아질까요? 이 열이 그 열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열제로도 잡히지 않은 열을 잡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이 생겨나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제대로 모른 채 질문 주셨던 여성분의 경우처럼 주변의 추천이나 광고를 보고 막연히 좋겠거니 하고 뭔가를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효과가 없는 걸 떠나서 자칫 부작용으로 크게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요즘 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이 특히나 문제인데요. 갱년기 열증상에 뭔 그리도 호르몬 탈염들인지 나이 들며 호르몬 생성이 부족하게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갱년기 열이 발생한다는 내용에서부터 고함량 호르몬 대체제가 좋다는 등 천연 추출물이 좋다는 등 갱년기에 관련해서는 온통 호르몬 이야기를 뻔히더군요. 아니 그렇게 호르몬이 문제였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이 들면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니 특정인만 갱년기 열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의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그 갱년기 열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뭘 넣더라도 좀 제대로 넣어놓고 좋은 게 들었다, 고함량이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들어있다는 좋다는 성분은 부영제를 틈 사이에 모기 발톱만큼이나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한 번도 안 먹어봤을지도 모를 유명 연예인들만 데려다 놓고 광고만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진짜 아니지 않나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진짜 좋은 것은요, 내 몸이 압니다.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절대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시고요. 내 몸의 반응을 믿으십시오.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해열제 말씀드렸잖아요. 열이니까 해열제 써볼 수는 없겠냐고요. 그런데 이 해열제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또 아닙니다. 몸에 원래 염증이 빈발해서 열이 뻗치는 분들께라면 진짜로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특히 집중해주세요. 일전에 쇼츠 영상에서 염증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루는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입니다. 불붙어서 녹아내리는 염증과 허해서 돌지 못해서 무너지는 염증이요. 잠깐 여기서 why?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죠. 남녀노소 불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홍삼. 그 홍삼은 갱년기 약이다 아니다? 계속 질문에 당황하셨나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 대답은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즉 그 사람의 몸 돌아가는 상태에 따라 홍삼은 누군가에겐 갱년기 열 잡는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갱년기 열 폭증시키는 나쁜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홍삼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홍삼 하면 그놈의 면역력만 올려주는 것이라거나 인삼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일 텐데 어째서 갱년기 열에 쓴다고 하는 거지? 라고 혹시나 생각하신 분,
전전 영상과 쇼츠 염증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횡격막과 여기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횡격막이라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강한 염증과 관련된 열을, 아래쪽은 순환 정체, 즉 정맥 림프 순환 장애를 중요하게 봐야 하며 이 두 부분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갱년기 열 증상조차도 큰 틀에서는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와 여기의 회력 다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열의 겉모습만 놓고 보면 이 둘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아래에서 막히면서 시작된 열인지 위에서 강한 염증을 동반하며 시작된 열인지 일반인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땡땡 같은 제품도 누군가에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마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봐야죠. 내 몸 상태가, 내 열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봐야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국기 중앙에 위치하는 태극 문양을 보시면 빨강은 위, 파랑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빨강은 불, 그러니까 열을, 파랑은 물, 그러니까 한 또는 정체를 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 태극을 그대로 우리 몸을 가져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빨강은 위, 파랑은 아래, 위는 열이고 아래는 차다. 쉽죠?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갱년기 열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쪽이 그 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작점인지를 찾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식 사고로 그 사람을 딱 살폈을 때 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갱년기 열은 강한 염증이 동반된 진짜 열로 보고 상체열을 쳐주는 세라피를, 아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열은 복부 정맥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 냉각수 위로 보내주지 못해서 2차 열이 발생하는 가짜 열로 보고 정맥 림프를 돌려주는 세라피를 써주면 그 열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갱년기 열이라지만 이렇듯 세라피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서 질문드렸던 홍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홍삼은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열 증상들 중 어느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요? 홍삼 자체가 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두 경우 모두에 다 안 좋은 걸까요? 태극의 파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아까 파랑은 정맥 림프 순환 장애, 곧 한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차서 굳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따뜻하게 풀어준 다음 잘 돌려주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삼이야말로 파랑이 유발하는 갱년기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래쪽에 정체되며 생겼을 정맥림프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냉각수를 위로 잘 끌어올려주는 혼일 세라피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반대로 빨강의 경우의 열증상에 홍삼을 쓴다면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차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갱년기 열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물론 입이 바싹 마르다 못해 구내염처럼 군데군데 깨지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가슴 답답하며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으며 눈 충혈감이 심해진다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올 수도, 속쓰림이나 메스꺼리는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심지어는 전에 없던 불면까지 올 수도 있겠죠. 방향성이 맞질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을 강하게 잡아주고 혈액도 듬뿍 늘려서 심폐열을 쳐주는 혼일 세라피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심폐와 더불어 신장열까지 두루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기는 좀 복잡하니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봤는데 그래도 좀 어려우셨을까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도 죽어라 혼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본의 아니게 갖고 계시던 획일적이며 단편적인 의학사고의 틀마저 제 이야기가 건드려줄 수 있다면 완전 보람되겠고요. 자, 오늘의 갱년기 열 포인트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갱년기 열 증상에 있어서도 여기와 여기가 중요한데 나타나는 열 증상 자체만 놓고 보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갱년기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며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위, 아래 어느 쪽이 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듣게 되는 질환명들 중 하나인 공황장애나 한국인의 고질병인 화병, 정확히는 우화병 또한 이러한 접근법에 더해 울 개념만 추가해서 바라봐 본다면 잘 잡히지 않던 질환의 한 끝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답이다. 감사합니다.